우리가 이제 아까 보고자 했던 연구 목적과 문제에서 이제 분석을 논증을 했어요. 뭐 통계를 통하든 인터뷰를 통하든 사례 연구를 통하든 아무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 팩터가 나왔는데 시사점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분석 결과를 중앙보건 결론에 많이들 써놔요. 그거는 보고서 형태지 논문이 아니죠. 결론은 이제 결국 재원과 시사점이 중요한 건데 시사점을 쓰라고 해서 두리뭉실한 뜬구름 잡는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석 결과가 백데이터가 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연구 필요성과 연구 문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논증을 했더니 주로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 자, 실무적인 관점과 또는 그걸 토대로 예를 들어 교사들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이 직무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다. 그러면 분석 결과를 했더니 어떤 변인들, 어떤 관계에서는 또 대상마다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의 선정 문구도 중요한 거예요. 같은 자기 효능감과 직무 만족, 조직 몰입의 관계를 봤는데 어떤 대상한테 서베이를 했더니 어떤 변수는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또 정의 영향 관계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어떤 대상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듯이 우리 분석 결과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대상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대상의 선정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대상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그러면 이런 여건에 있는 대상들한테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으면 높을수록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이 높게 나왔다고 정의 영향 관계가 나왔다 치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건가 또는 직무 만족,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효능감만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대상을 그 대상한테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변인들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 관계가 나왔으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이런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그 정책을 설계하거나 제도를 수립할 때 우리 분석 결과가 이제 기초 자료일 뿐이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기초 자료로서 이제 향후 이런 정책을 설계할 때 우리 분석 결과를 참조해서 구체적인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거를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시사점으로 그걸 내 머릿속에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을 쓸 때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다시 한번 떠들어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비슷한 그런 제언들을 우리 거에 맞게 이렇게 가져와서 그래서 인용 표시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분석 결과가 이런 시사점을 뒷받침을 해준다. 그리고 어떤 선행 연구와 이렇게 일맥상통한 제언들이 제시가 됐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제언을 해줘야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시사점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 연구 계획서가 큰 뼈대를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일정 특히나 심사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맞춰서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참고문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참고문은 인용 표시, 본문의 인용 표시와 뒤에 레퍼런스 참고문은 중요한 건데 몇 번 강조했지만 대학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학술지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스타일, 대학에 주어진 샘플 보고 단행본, 저널도 요즘에 DOI 있는 거 없는 거, 또 thesis,나 디저테이션, 또 인터넷 자료 어떻게 인용하는지 이 인용 표시나 참고문헌이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읽는 독자가 알아볼 수 있게 논문을 찾을 수 있게만 인용하면 되겠지 형식이 뭐가 중요할까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용 표시, 출처 표시, 참고문헌이 중요한 건 비유도적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 통일이라는 게. 그래서
인용 표시를 안 하면 그게 이제 의도적인 표절이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인용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불분명하게 하거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게 하면 이거는 비의도적 표절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맞춰서 자세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샘플에 맞춰서 처음부터 작성하는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이제 연구 계획서, 논문 계획서라고도 하는데 논문을 처음 시작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본문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논문 틀에 맞게 뼈대를 이렇게 설계도를 작성해서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연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연말연시가 되었습니다. 항상 연구하시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투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